예. 2023년 예, 6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예, 학문 산책 198번째, 환국 문명 이야기 46번째, 민주당의 호남 민중여, 김남주 시인의 울부짖음처럼 이 시간에도 그 누구는 억압하고 착취당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 정신을 갖고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예, 요게 이제 제목인데요. 우리의 한국의 정통신앙과 한국의 정통신앙과 정신을 연구한다. 여기 이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좀 있죠. 예.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와도 관계되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통신앙과 정신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보살사상이고, 두 번째는 선앙당 사상이고, 세 번째는 토템 사상이고, 네 번째는 제사의식이고, 다섯 번째는 독서지 어성연, 예, 여섯 번째는 자연과학 세상, 일곱 번째는 서구기술혁명, 여덟 번째는 이성작용, 아홉 번째는 계약관계, 열 번째는 녹색혁명.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국의 정신세계는 순다대륙 순다환인 때에 탄생한 인간 존엄성의 바탕을 둔 보리살타의 준말이죠. 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든지, 또 양명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치양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행합일이라든지, 또 명자에서 나오는 양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보살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살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우리가 95%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이제 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범어가 바로 천상의 소리로서 실담학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자랑스럽게도 훈민정음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발음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자와 부모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한국의 정신세계는 궁극으로 극락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극락사상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상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산스크리트는 수카바테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카바테를 한자로 음력하면은 맑을수록 밭전자가 숙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밭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해석해 보면 채소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경은 바로 범으로 번역되어 있고, 범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불교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부처사상이 나왔는데, 부처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적정 상태에 들어서 마음의 고요함이 바닷물에 도장을 찍을 듯한 상태를 우리가 부처사상이라 말한다 이거죠. 즉,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과 괴로움과 고민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떼어버리는 것을 떼어버려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적정 상태에 들어서 내 마음의 고요함이 바닷물에 도장을 찍을 듯한 상태를 바로 우리가 부처사상이라 말한다 이거죠. 이것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시다르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그 스님들이, 고승들이 바로 이 부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우리는 많은 보살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보살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보살인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적정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고요함이 일어난 상태를 우리말로 풀이해보면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 그래서 우리 환곡 일어나면은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는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천자문에 담아내었는데, 이 천자문은 바로 고조선 시대 때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것을 보감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 보감해야 될 말이 바로 우리 명심보감에 또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심보감에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말시와 솜씨와 맵시, 마음시, 글씨, 이렇게 5시가 말시, 솜씨, 맵시, 마음시, 글씨, 이 5시가 내 마음의 보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심보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보감이 바로 소학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한 궁행을 말하는데, 이 실천궁행이 바로 우리가 명리학에서 왕양명 선생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천궁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궁행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그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가지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 선생께서는 치양설을 뭐냐면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치양설, 즉 마음과 실천궁행은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로 있고 실천궁행은 따로 있는 주자학과 비교해서 양명학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보감을 가지고 이것이 실천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소학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학의 실천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것을 세소응대라고 말을 하는데, 세소응대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죠. 즉 우리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깨끗하게 집 안방을 쓸고 닦고 마당을 쓸고 정리하여 그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세수응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손님을 대할 때 항상 상냥한 말투로 상냥하게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세수응대의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식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남정네들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저출산이라든지 여자 문제,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문제, 육아 문제, 기타 뭐 남녀 부부와의 관계 문제, 기타 등등이 일소에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수응대의 마음을 예와 도로서 꾸준히 실천해 가다가 보면은 궁극에 가서는 내 스스로 몸에 배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에 배이는 것에 있어서 그 지암, 그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항상 내 마음속에 신령함이 있어야 되고, 그 신령함은 외부적으로부터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바깥으로 부유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융택할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스스로 귀한 사람으로서 남을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령스럽고 강하고, 그 다음에 융택하고, 그 다음에 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신령함에 있어서는 알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고, 즉 알았는데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야 신령스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외부적으로 강하고 싶지만 그 강하다는 것은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되고, 또 융택함을 바라기는 하지만 욕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벼슬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뭐냐면은 토정 이지암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와 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와 도를 가지게 되는 이 내용의 네 가지가 바로 도광해적에 비견되는 내용이다 이거. 그래서 이 도광해적은 독서지 성현의 길의 가장 빛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궁극은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일이 바로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원하는 바가 있다. 이것을 토정 이지암 선생님께서 영강, 부기, 이 네 가지 말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으로는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세계이고, 이를 우리는 미덕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작금의 돈과 자식 추수에 난 결과는 우리가 정유정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이는 놀이가 된 지금 처지에 놓여져 있고요. 자식 추세가 부모의 권력이 된 지 오래고, 돈이면 사법부도 사버리는 정관료는 이 땅에 무슨 정화 공정이 있겠는가.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설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같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바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공부 잘해 가지고 출세를 해 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엄청난 국가가 특혜를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시 합격이라든지 기자를 합격하게 되면 동네 어귀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동네 사람들이 떠받들어 준 것이죠. 고로 이 떠받들어 준과 동시에 가난하게 크고 어렵게 큰 그 부모들이 자식이 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부모의 권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모가 그 동네에서 권력을 휘둘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은 국가의 공직으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엄마 아버지는 동네에서 사인으로서 동네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폭력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관대하고 이들에게 그 포획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에게 규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잘못이 있어도 비판할 줄 모르고 그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지적할 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재인과 이낙연을 낳았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과 이낙연과 같은 사람을 바로 어렵게 큰 사람이 어렵게 놓여져 있는 사람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렵게 커서 어렵게 권력을 지물어내서 궁극으로는 가진 자와 결탁함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궁극으로는 탄압하는 포획해 해서 규제해가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바로 가진 자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게 포획되어서 스스로 조종되는 인간으로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과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궁극으로 가진 자는 배가 땅바닥에 데이고 없는 자는 골통의 내수가 말려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한 번도 전선이 흐트러진 적은 없지만 각 그 작금에는 내 스스로가 어렵고 힘든 사람의 편에 서서 내 전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궁극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복이고 그 오복은 바로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융택과 안녕, 건강하되 안녕스러워야 되고 유호덕 주변 사람으로부터 덕 있는 소리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들었고 고종명 자식이 잘 되어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러서도 전혀 뭐냐면은 걱정거리가 없는 고종명,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오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놓쳐버리고 살아서는 바로 우리가 사입이라든지 엉뚱한 뭐냐면 종교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통 뿌리 사상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의가 바로 우리 동이족의 덕목이고, 그래서 예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데,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바로 염치와 체면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치와 체면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멋을 버릴 줄 알고 멋을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문명을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서구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성작용이 작동하는 근대화의 내용으로서 이론을 바탕을 하고 있는 체계와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성작용이 서로 소통되고 비판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고로 한국문명학술로는 이성작용이 작동되는 근대화에 우리가 그 최우선적으로 뭐냐면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성작용이 작동되지 않는 비근대화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극복이 돼야 된다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약속과 계약으로서 책임을 묻는 엄중하고도 뭐냐면은 엄격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보민주 진영에서는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 통틀어 우리가 한국의 기득권 그룹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재인과 이낙연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부합할 수 있는 촛불혁명에 부합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난 100년 동안의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 부패 세력과 협력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여기에 부하내동하여 함께 그 기득권 세력에 편입됐던 문재인과 이낙연, 그 다음에 박지원이나 박병석, 그 다음에 김진표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간판으로 이 민주시민을 말아 먹었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낙연은 호남 민중을 배신했죠. 우리가 이놈을 그래서 쳐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기만한 자이고 그래서 이들을 쳐죽여야 한다. 이들이 한국 사회를 포획한 자들인데 척만 붙들고 있는 식자들이라서 저는 한심스럽다는 것이죠. 여기에 분연히 최동수 박사님 일어섰으니 나는 여기에 올라탈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남주 시인의 생각처럼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전선이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를 운명처로 받아들여서 선택하는 자가 공부하는 자다. 학문이 떨어지면 나라는 망한다. 염치와 체면을 모르는 국민의 힘, 개돼지들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역사는 단 한 번도 전선을 흩은 적이 없다. 여기서 구심점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 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장의 민주당 승리가 결국은 우리를 기만하게 하는 기만 전선을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재인, 이낙연, 홍석현, 방상훈, 윤석열이가 그런 기획자들이고요. 이 기획자가 한국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전선을 명확히 하고 그 노선을 잇고 산다 이죠. 이는 공부하는 사람의 덕목이다. 전사는 창자에 먹을 것을 좀 넣어주면 되고 족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의 행복은 누군가는 이 시간에 억압과 착취당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탄핵 촛불 세력을 배신한 것이 됐는데 그 열매는 홍석현이와 윤석열이가 따먹고 손해는 깨시민과 호남 민중이 본 것이 되죠. 이것이 현 한국 정치판의 본질이다. 왜 우리는 친일 부패 정당을 제거하지 못했는가? 국민이 개돼지는 입장에서 서는 지식인을 좀 보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진보민주 시민은 180석을 밀어주었다. 시민은 국민이 아니다는 것이죠. 시민은 문명인이다 이거죠. 시인이 국민보다 한 발 앞설 때만이 국가는 전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의 연구원의 입장에서 냉정히 말하면 오늘 이 순간 개돼지는 문재인과 이낙연 일파다 이거죠. 그리고 호남 민중을 설계할 역사적 인물이 없다는데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대중 선생 이후에 호남에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학자가 나타나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민주당은 호남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호남 출신 진보적 지식인이 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죠. 강주만, 최진석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죠. 호남은 김대중 선생 이후 그 사상을 잇고자 하는 정치인이 없다 이죠. 그 원인은 호남은 언제나 현재의 자기 자리 보존과 자기 가족의 복락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낙연이와 박지원,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호남의 많은 지식인이 한번 되새겨 봐야 할 일이다 이죠. 이제 그 대안으로 최동수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원을 발판으로 사성을 연구해야 하고 나는 이 길에 올라탔다는 것이죠. 자, 호남인이여 같이 연구합시다.
호남은 지난 70년 민주화의 꿈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종 실패로 걸려났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결론 내린다 이거죠. 민주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거죠. 고도의 친밀한 민주화 사상과 이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역량이 필요하다 이거죠. 학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예로 민주화의 구호를 내세워 민주화를 말아먹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했죠. 우리가 박강훈이라든지 전해철, 송갑순 같은 이런 유명 호남 출신들을 우리가 기만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호남 민주화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거죠. 행동대회 노릇을 하면서 말이다. 문재인이가 몰락하는 이유는 이미지 정치에 놀아났다는 것이죠. 탁현민이 이미지 정치에 놀아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박근혜만 멍청하도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재인도 멍청한 놈이다 이거죠. 그 책임에는 김어준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유튜브를 한 몫을 했다 이거죠. 문바는 해체돼야 된다. 노빠와 문바는 결별해야 된다 이거죠. 이들 특히 문재인, 이낙연, 정세균, 박지원, 노영민, 김진표, 이상민, 박병선 이러한 자들은 민주당을 팔아먹고 호남을 배신하고 깨시민을 배신한 기득권 토부패색들이죠. 유시민이가 이들의 공격에 정치를 떠났고 이들은 여야가 따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낮에는 여야가 삿대질하고 밤에는 여자 끼고 온갖 특권을 누리며 홍호상합에 술 처먹는 놈일 뿐이다 이죠. 아들의 권력이 부모의 권력이 된 귀태들이라 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놀아난 것이다 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국을 다시 재조산합시다. 나는 영남 창녕 사람으로 민주당에 참여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민주화 열망은 실패로 결론내린다. 작금의 호남의 역사 문제는 그들 부패 친일 정당의 정치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문재인은 홍석현과 윤석열이와 결탁하여 박근혜 탄핵 과정에 정치 자학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재용 삼성 세습 과정에서 새로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가 JTBC와 손석희에 빚을 졌다고 본다 이거죠. 여기에 윤석열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고 보여주고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계제를 할 때 문재인이와 이낙연은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한턱구석이다 이죠. 그런데도 다시 손갑석을 찍어주는 호남 관주는 인정과 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 문화를 반성해야 된다 이거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고 번번이 개혁에 실패했으며 궁극으로는 40년의 민주화 열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약점이 개혁주의자 조국과 친미가 실각하는 이유가 되었고 문재인과 이낙연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문재인이가 탄핵 촛불 세력을 배신한 내용이 되고 그 열매는 홍석현이와 윤석열이가 따먹고 손해를 깨시민이 본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현 한국 정치판을 보는 이유고 나는 문재인과 이낙연에 당했다는 것이죠. 민주당의 호남 민중이여 김남주 시인의 울부짖음처럼 이 시간에도 그 누구는 억압하고 착취당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 정신을 갖고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한국무학수능 골장 김수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